원수에게나 권하는 아파트. 여러분 정말 섬뜩한 별명 아닌가요? 이 한 문장만 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누군가에겐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도대체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사실 그 시작은 정말 꿈 같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번듯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약속. 집 없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직접 땅 사고 집을 짓는다니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이 생깁니다. 저렴한 내 집 마련이라는 아름다운 꿈은 어느새 내 전 재산을 건 도박이 되어버리고요. 다 함께 집을 짓는다는 공동 프로젝트는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꿈과 현실의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 그건 바로 일단 사람부터 모으고 땅은 나중에 확보한다는 이 모순적인 사업 방식에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사실 개념만 들어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행사가 챙겨가는 이익이나 여러 부대 비용 없이 다 같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싸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지주택 사업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 그 구조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사업의 심장인 땅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전에 먼저 조합원을 모아서 돈부터 걷는 겁니다. 이 뒤바뀐 순서가 모든 걸 위태롭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기존의 법은 이 허점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딱 50%에 해당하는 땅의 사용 권원만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사용 권원이라는 단어, 이게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그냥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권원은요,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는 나중에 팔 의향이 있다 정도의 동의서에 불과해요. 팔겠다는 보장이 전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는 도장 찍고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진짜 법적 계약이죠. 이 허술한 사용권원이라는 제도 때문에 준비도 안 된 부실 사업들이 너무나 쉽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한 구조가 평범한 조합원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을까요? 바로 끝없는 비용의 늪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악순환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우선 나머지 땅을 사야 하는데 땅 주인들이 시간을 끌며 땅값을 계속 올리죠. 그럼 추가 분담금 폭탄이 터집니다. 토지 매입이 막히니 사업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고요. 그 사이 자재값, 인건비 같은 건설비는 또 오릅니다. 결국 처음 냈던 내 소중한 돈은 옴짝달싹 못하고 묶여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토지 확보 지연,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건 일부의 불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될 만큼 시스템 자체에서 비롯된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해지자 드디어 국회와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해결책의 중심에 바로 주택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문제의 근원이었던 토지 확보 요건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애초에 준비 안 된 부실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사용권원만 있으면 조합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90%라는 압도적인 비율의 땅에 대해 확실한 매매 계약서를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숫자의 변화가 사실상 모든 것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이 90% 규칙이 가져올 변화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사업의 불확실성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은 돈을 모으기 전에 알아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처음부터 토지 비용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정식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기준은 훨씬 더 깐깐해졌습니다.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부터 90% 매매 계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실제 조합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전체 땅의 15% 이상은 아예 소유권을 가져오고 거기에 더해서 75%의 매매 계약서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 부지 거의 전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법 하나만 바뀐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동시에 나서서 이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말 그대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을 정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550.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신가요? 바로 서울시가 시내에 있는 118곳의 모든 지주택 현장을 샅샅이 조사해서 적발한 위법 및 부당 사례의 총 건수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과연 지주택은 도박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짜 투자의 기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번 개혁의 목표가 지주택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본래의 좋은 취지, 즉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첫마음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입니다. 미래의 지주택은 엄격한 기준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기회로 바꾸겠다는 것. 바로 이게 이번 개혁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새로운 규칙들이 과연 지주택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디딤돌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